근데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우선순위가 잘못됐죠. 그 앞에 빠진 게 하나가 있죠. 일단 내가 있어야지 남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우선적으로 챙기세요. 성향TV 심리학 채널 박량입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알게 모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도 어릴 때 약간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강박증 편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고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성향 때문에 불편하다면 영상을 보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보도록 해요.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는 첫 번째, 내가 선한 행동을 내 의지보다는 남들의 의지에 의해서,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한다. 두 번째,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거절 같은 걸 잘 못한다. 세 번째,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잘 이야기하지 못한다. 네 번째, 상처를 잘 받고 이거를 혼자 치유하지 못해서 좀 괴로워한다. 이런 증상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착한 아이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들을 너무 신경 쓰다가 내 인생을 잘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신경 써주다가, 내가 남을 신경 써주다가 나에게 제대로 투자를 못했다고 느껴요. 내가 베풀고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좀 멀어지려고 그러면 나는 되게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착한 아이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동기 시절에 부모님이 아이를 억압하면서 생긴다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네, 분노나 짜증 같은 건 굉장히 나쁜 거네, 이런 게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나는 항상 행복하겠지,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원인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되겠지만, 저는 이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 신드롬에 대해서 조금 원인이 다차원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원인으로 애정 결핍을 꼽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좋은 일, 좋은 말만 하면 나는 애정이라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걸로 내 부족한 애정을 채워나가는 거죠. 애정 결핍은 정말 많은 상황에서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유아기나 아동기 때 부모님의 냉대, 또는 부모님의 지나친 애정이나 지나친 냉대, 이런 게 반복되거나 변덕스럽게 나한테 들어오면 그런 애정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내가 어린 시절에 밥을 먹는데 어떨 때는 엄마가 잘 먹는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밥을 왜 이렇게 보기 싫게 먹니?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러면 이제 애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반응도 애정 결핍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고, 또는 청소년기나 성인이 돼서도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애정 결핍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애정 결핍 에피소드는 아니니까 다음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인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낙인 이론은 보통 부정적인 행동을 설명할 때 쓰이는데요.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신드롬이 딱히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내가 힘든 거지 남한테 뭔가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건 아닌데, 작동되는 원리나 작동되는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낙인 이론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보니까 이 기대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를 착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착한 아이 신드롬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남의 시선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남들 시선이 많이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고리를 좀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착한 아이 증후군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따져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나처럼 남이 나에게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이렇게 따져볼 시간이 어딨어요. 그럴 때는 잠깐만 나 생각 좀 해볼게, 이러고 나서 좀 곰곰하게 내가 혼자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연습을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무언가 나를 희생해서 하는 일은 아닌가, 내가 해주고 나중에 후회할 일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다음에 요청을 수락하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로 주위 사람들 중에서 나를 좀 우습게 보거나 호구로 보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쳐내거나 아니면 거리를 좀 멀리 두세요. 나를 호구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좀 슬픈 이야기지만 내가 좀 떠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내가 좀 거리를 두려고 시도를 하면은 이 상대방은 자기가 자기 딴에 신경 써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운운하면서 나에게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선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서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를 이 호구 취급하는 사람들은 단박에 내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호구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습관을 이 사람한테 잘못 들여준 건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호구 취급을 받는 것 같으면은 살짝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살짝 티가 나게 거리를 한번 더 보세요. 만약에 내가 티가 나게 좀 거리를 두는데 이 상대방이 평소와 다를 거 없다, 이 사람이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평소같이 뭘 부탁하기나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차없이 끊어내세요.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없는 사람이고 내가 습관을 잘못 들여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나를 계속 호구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쳐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변화를 좀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거나 자기가 뭐 서운하게 한 일이 있냐고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 사람 부탁을 항상 막 들어주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습관이 잘못 박힌 것 뿐이지, 그렇게 나에게 나쁜 의도로 나를 뭐 뽑아먹으려고 나를 호구로 봐서 이랬던 거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너무 퍼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좀 요구를 하세요. 물론 습관이 된 게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0을 주면 보상으로 10 정도라도 요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줬어요. 그 이삿짐 다 나르고 일 다 끝나고 친구가 그냥 잘 가, 다음에 봐, 이제 이래요. 그러면은 이건 좀 아니잖아요. 내가 100을 줬는데 나는 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장난스럽게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야,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 먹여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보상을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남들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뭔가를 베풀어줄 마음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일단 거절을 하시고 내 자신의 시간을 아끼는 연습을 하세요. 보통 이런 신드롬, 이런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의 논리는 남 없이는 나도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뭐 함께 더불어 나가는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우선순위가 잘못됐죠. 그 앞에 빠진 게 하나가 있죠. 일단 내가 있어야지 남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우선적으로 챙기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잠을 막 4시간밖에 못 자서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뭐 직장 상사가, 양희씨 오늘 나 보고서 쓰는 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양희씨가 엑셀 잘하니까 나 보고서 쓰는 거 좀 도와줘. 그러면 금방 할 텐데.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내가 뭐 정말로 원하고 정말 이 사람 너무 좋아해서 도와주고 싶고 내 컨디션이 쌩쌩하고 이러면 도와줘도 되죠. 그런데 지금 내가 4시간밖에 못 잔 상태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내가 엑셀 잘하죠, 막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대리님, 제가 어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오늘 야근하면 내일 100% 지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각을 해서 내일 팀장님이 화가 나시겠죠? 그럼 팀장님이 괜히 화가 나고 대리님도 쿠사리를 먹고 결국 안 좋아질 테니까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피소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마무리였죠? 그럼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